이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타카하시 유나라고 해요. 지금은 한국 화장품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화장품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번 클릭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모든 인물 및 지명은 가명으로 대체되었고 일부 수정 각색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일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자체적으로도 화장품 산업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굳이 다른 나라 제품을 써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라는 소문을 들어도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제 대학 친구 아야카 때문이었죠. 아야카는 저와 달리 한류에 완전히 빠져있는 친구였어요. 그녀는 K-드라마, K-팝, 그리고 K-뷰티까지 그야말로 한국 문화 전반에 깊이 빠져 있었죠. 그런 아야카가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다녀왔고 그때 한국에서 사온 화장품을 자랑스럽게 꺼내놓는 순간이 있었어요. 유나 이거 봐봐, 이거 내가 한국에서 사온 건데 진짜 대박이야, 피부가 완전 좋아져. 그때 아야카가 내민 건 화장품이었어요. 그녀는 그 중에서 특히 하나의 세럼을 집어들고는 저에게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뭐. 한국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광고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야카가 보여준 그녀의 피부는 정말 빛나고 있었어요. 뭐지, 진짜 효과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세럼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솔직히 일본 제품만을 고집하던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며칠 뒤 아야카와 저는 함께 집 근처 드럭스토어에 갔어요. 그곳에서 놀랍게도 한국 화장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하고 살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코너에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품절이었어요. 일부 남아있는 제품들도 진열대에서 빠르게 없어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눈에 띈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스킨천사라는 브랜드였죠. 아야카가 그 브랜드의 앰플을 추천해줬어요. 이거 진짜 좋아. 한국에서도 인기 엄청 많대. 가격도 괜찮고 써보면 바로 효과 느낄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에 그 앰플을 쥐어줬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그 앰플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앰플을 처음으로 사용해봤어요. 솔직히 첫날에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거울을 보던 중에 제 피부가 조금 더 밝아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지, 설마 이게 그 앰플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앰플을 바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자 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유나, 너 피부 좋아졌다. 무슨 화장품 쓰고 있어? 사실 처음에는 저도 스스로 믿기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물어보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한국 화장품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메이크업 제품까지 하나씩 시도하면서 점점 더 한국 화장품에 빠져들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한국 화장품의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려면 꽤 비싼 돈을 줘야 하는데 한국 화장품은 저렴하면서도 그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물론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은 대부분 가성비가 매우 좋았죠. 결국 한국 화장품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한국 뷰티 세계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까지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일 서로가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패션까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화장품에 빠져들게 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바로 일본 내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한동안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 이후로 제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전보다 환해진 피부톤에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곤 했죠. 무엇보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피부 비결을 묻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도 이 변화가 더 실감이 났어요. 특히 메구미랑 유키, 제 절친 두 명이 처음으로 그 변화를 알아본 날이 기억나요. 유나, 너 요즘 뭔가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 무슨 화장품 쓰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용하던 스킨천사 앰플을 유키에게 추천해줬어요. 그 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그 제품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유키가 제게 다시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유나, 너가 추천해준 앰플 진짜 대박이야. 내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 한국 화장품 진짜 물건이네. 이때부터 저희 셋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누가 새로운 제품을 써보면 곧바로 서로에게 추천해주고, 또 온라인에서 할인하는 제품들을 같이 주문하면서 더 많은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특히 한국 화장품은 패키지도 예쁘고 사용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 화장품에 빠져들면서 알게 된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 관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피부 관리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자기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의 뷰티 루틴은 좀 더 철저하고 과학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더 많은 한국 화장품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도쿄 시내에 있는 한국 화장품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야카가 이미 그곳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매장은 생각보다 크고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관심 있던 피라는 브랜드의 립스틱을 구매했어요. 사용해보니 색상이 너무 예뻐서 바로 친구들에게 추천해줬죠. 매장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날 매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또래의 젊은 MZ세대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계산대 앞은 북적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요즘은 일본 내에서도 단순히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립 메이크업, 아이섀도우, 치크 등 색조 제품들이 큐텐재팬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단순히 대기업 브랜드 제품뿐만 아니라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다녀온 매장에도 다양한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품절 상태였어요. 인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제품의 질이 뛰어나다는 의미겠죠? 저는 그때부터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를 시도해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화장품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 굳이 일본 제품을 두고 한국 제품을 써? 라는 식의 말들을 듣게 되면서 저는 살짝 혼란스러워졌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인기였지만 가족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런 주제를 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던 중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바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큰 오해를 겪게 된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제 일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특히 피부관리 제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용하는 한국 화장품이 주는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만족감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바르던 토너를 얼굴에 바르자마자 얼굴에 자극감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날씨나 그날의 컨디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학교에 가는 내내 제 얼굴은 홍조로 가득했고 사람들 시선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했죠. 친구들도 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유나, 너 얼굴 왜 이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저도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사용한 제품은 늘 쓰던 한국 화장품이었거든요. 특별히 새로운 걸 쓴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한국 화장품이 문제였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급하게 피부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진료한 뒤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권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근 사용한 화장품을 모두 중단하라고 했어요. 순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믿고 사용해 온 제품들이 혹시 제 피부에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며칠 후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설명해 주신 결과는 놀라웠어요. 사실 제가 알레르기를 일으킨 원인은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최근에 도쿄에서 급격히 변화한 날씨와 함께 사용한 다른 외부 요인들이었어요. 그동안 무리하게 피부를 신경 쓰느라 피로가 쌓였고 그로 인해 피부 상태가 나빠진 거였죠. 즉 한국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제 피부가 이미 지쳐 있었던 거였어요. 아, 그럼 다행이네. 화장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국 화장품은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그 제품들 덕분에 피부를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건데 잠깐의 피부 문제로 그 모든 걸 의심했으니 말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나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저의 신뢰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어떤 제품이든 사용하는 사람의 피부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화장품도 저에게 잘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피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무작정 좋은 제품이라고 따라 쓰기보다는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줬어요. 이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 피부 상태를 관리하는데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품을 고를 때는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곤 해요. 이렇게 오해와 위기를 겪고 나니 저는 한국 화장품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점점 더 한국 화장품을 믿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 화장품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제 피부와 화장품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제 피부 상태와 컨디션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을 따라 사용했지만 이제는 제 피부에 진정으로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셈이죠. 제 주변 친구들 역시 저와 함께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종종 주말에 모여서 서로가 추천하는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곤 해요. 특히나 저희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인디 브랜드들을 탐방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PPHYM 롬앤 데이지크 같은 브랜드는 이제 저희의 필수템이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유명 대기업 제품만 찾았던 저희가 이제는 이런 작은 브랜드들까지 챙기게 된 것도 큰 변화였어요. 사실 최근 일본에서는 혐한 정서가 여전히 존재하죠.
정치적 이슈나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런 혐한 감정과 상관없이 제 주변을 비롯한 많은 일본 MZ세대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한국 패션까지 폭넓은 한국 문화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미지가 우리 세대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최근 기사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입이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처럼 K-뷰티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MZ세대들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전통적인 프랑스나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제가 처음 한국 화장품을 접하고 제 피부가 점점 개선된 것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졌던 것처럼 많은 일본 젊은이들도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엔 한국 여행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주문하며 그 문화와 연결되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화장품 쇼핑이나 맛집 탐방을 즐기고 있죠. 저도 주변 친구들과 언제 한번 한국에 여행 가서 명동이나 홍대에서 직접 쇼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한 시위나 뉴스 속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는 정치나 과거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K-뷰티까지 우리에겐 더 이상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 화장품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피부관리 이상의 것들을 배웠어요. 화장품을 사용하는 일상이 어느덧 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식이 되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의 섬세함과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도구가 아니라 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또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다양한 뷰티 팁을 배우고 그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따라 구매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K-팝과 K-드라마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언젠가 저도 직접 한국에 가서 그곳의 뷰티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국 화장품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통해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그 과정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 확신해요. 혹시 어떤 제품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저희가 함께 해온 제품 리스트를 공유할게요. 그 리스트에서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한국 화장품.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국 화장품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돌보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뷰티, 꿀팁과 이야기들을 나눌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